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이민년의 종합적인 운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은 이민년입니다. 이민년은요, 천간 임수와 지지 임목이 짝을 이루어 가지고요. 물상적으로 보면 물을 흠뻑 먹고 자란 나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무라는 게 잘 자라려면 태양과 물, 흙,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한데요. 이민년의 임목의 지장간에는 바로 이 세 가지를 대표하는 글자인 무병갑이라고 하는 천간의 글자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 이 지장간 무병갑 중에서는요, 이 중에 무토는 흙을 이야기하고 있고 병화는 태양, 그리고 갑목은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의 나무는요, 이민년의 임목인 이 나무는 결국 물과 흙과 태양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좋은 나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올해 이 이민년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노력만 한다고 그러면요, 어쩌면 다른 어느 해보다도 성공하기에도 좋은 한 해이고요. 돈을 벌기에도 굉장히 좋은 한 해이고 또 건강적인 면에서도 좋은 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이민년은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일간 그리고 사주의 흐름이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올해 2022년은 이제 이민년이기 때문에요. 이 이민년만을 봤을 때 이 이민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특징,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민년은요, 그 임수에게 이민년이기 때문에 임수에게 임목의 지장간 무토라는 것은요, 십신으로 편관에 해당하고 있고요. 무병갑 이렇게 세 글자가 지장간에 있는 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무토는 편관, 병화는 편재, 그리고 갑목은 식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편관, 편재, 식신이 모두 다 그 이민년의 임목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편관,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든 외부 상황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편관을 긍정적으로 돌려서 보면요, 이 편관이라는 것은 결국 그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위해서 인내심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편재가 들어가 있죠. 편재라는 것은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긴다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즐겁게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박하게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이민년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자면요, 주어진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돈을 벌면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민년의 이런 성향이 그 지난 신축년보다는요 훨씬 밝고 활기차게 올해 2022년을 이끌어 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주에서는요, 십성이라는 게 이제 십성, 십신, 육친 이렇게 이런 십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민년 같은 경우에는 식신의 해예요. 10가지의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글자 중에서 바로 식신의 해입니다. 이 식신이라는 것은요, 결국 순응하는 순응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응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장간 안에 지금 무병갑, 임목 안에 무병갑 3개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무병갑의 편관, 이 편관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또 편재, 그 돈을 벌기 위한 굉장한 활동력을, 그 넓은 범위의 활동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신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봤을 때 순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편관 같은 경우에는요, 스트레스로 인한
나의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편재. 편재는 큰 활동력이긴 하지만 이것이 너무 과해져 가지고 투기성을 보일 수가 있어요. 큰돈에 욕심을 부려서 내가 투기적인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순응력이라고 하는 이 식신이라는 것은요. 반대로 너무 여유가 생겨서 끈기가 없어지는 그런 면을 볼 수 있어요. 게을러지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 개개인의 사주에서요. 이런 것이 2개 이상이 될 때 이게 만약에 또 그 과하다 이렇게 생각되면요.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도 조심해 가시면서 올해를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올해 2022년 이민년은 식신의 한 해입니다. 식신은 10가지 십성 중에 굉장히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선호하는 그 십신 중에 하나죠. 이 식신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먹을 복이 있고요, 일복도 있고요, 수명복도 있고, 건강복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식신이라는 것은요, 무리하게 일하지 않아요. 자기 깜냥만큼 일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에게 맞게 일한다는 그렇게 맞게 일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일하고 남은 시간은 여유를 부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인간관계를 소소하게 맺으면서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십신 중에 식신이라고 하는 그 뜻이 나타내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신은요. 욕심이나 욕망 같은 경우는요, 조금 작아지는 그런 운에 속한다. 그만큼 대신 여유롭고 느긋하게 내가 올 한 해를 보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반대적으로 커지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소확행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소소하지만 소박하고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올 한 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소하지만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신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자기 인생에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식신을 갖고 있는 사람, 특히 올해 2022년은 식신의 한 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소확행을 이루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흐름이 많아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요. 자기만의 삶을 창조하고 그게 뭐 가난하든 부유하든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내 주변을 사랑하면서 거기에 맞게 살아나가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한 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민년은요. 이런 식신의 해이기 때문에요. 사회 전반적으로 작년 2021년 신축년보다는요. 굉장히 개성이 넘치고 또 활기차고 개개인이 각자의 자기 삶에서 자존감이랑 자부심으로 활발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올해 이민년 이후는 어떻게 좀 명리적으로 봤을 때 흘러갈 것인가 보면요. 올해는 인묘진, 봄의 한 해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임인이잖아요. 그리고 여름은 사오미.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 이렇게 운이 이제 흘러가겠죠. 봄에는 새싹을 내고 여름에는 새싹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활기차게 움직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임묘진의 첫 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민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년간은요. 사주가 굉장히 따뜻하게 흐르기 때문에요. 무언가 여기 이제 이 부분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무언가 준비하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한테는요. 앞으로 6년간은 굉장히 생동감 있고 생동력 있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서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올해부터 이미 선진국이든 혹은 뭐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 있는 나라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이든 이 이민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더 많은
GDP를 산출할 거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GDP는 국내 총 생산량 같은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인 나라가 분명히 올해에는 좀 더 경제 성장이 높아지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요, 예전처럼 사람이 노동력으로 이렇게 그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학기술의 성과로 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이민이 가지고 있는 힘은요, 창조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명리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각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설사 이룬다 할지라도요, 그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그 나라의 경제 뿐만이 아니고요, 정치라든지 그리고 각 나라의 시민인 개인의 노력이 다 같이 어우러져야지 이게 그 빈부격차 같은 것들은 줄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민년은요, 또 재물을 이루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임묘진 사오미 이렇게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기초를 잘 깔고 열심히 일하면요, 이민년 이후인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계묘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작한 것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작은 성과가 보일 수 있고요. 그 계묘년 뒤에는 갑진년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임묘진, 갑진년에는 결국 올해에 시작했었던 것이 내년에 어떤 상당한 결과를 얻고 마지막으로 갑진년에 굉장히 풍성한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다,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올해 이민년은요, 경제는 전보다 더 많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좀 문제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시킨 나라에서 성장시킨 이런 결과물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이냐, 이것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각 나라가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사회적으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성장한 이런 결과물들을 얼마나 또 공정하게 분배가 되는지에 따라서요, 각 나라마다 이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이 이게 판가름이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런 분석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나라별로 본다고, 그러니까 나라로 본다고 그러면요, 결국 나라가 살아남는 그런 근원은요, 성장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성장한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런 분배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럴 때는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지도자가 있어야지 나라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이런 해석 속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민. 이 두 글자는요, 모든 사람의 사주마다 각각 다르게 작용하고는 있지만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만나는 올해 2022년 이민년은요, 결국 성장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민년은요, 식신생재로 가는 초입기이기 때문에요, 재물운이 좋아질 수 있다. 작년보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돈의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계획했던 분들은요, 용기를 내서 일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움직여서 일을 하면은요, 돈을 벌 수 있는 한 해, 대신 반대로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할 확률이 더 높은 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민년은요, 식신의 한 해이기 때문에요. 식신의 해이기 때문에요. 십신 중에 그동안 하고자 했었던 공부 같은 것들도 시작하기에 좋은 한 해고요. 뭔가 일 같은 것도 새롭게 엮어가면서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식신은요,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배려심이 있는 그 십성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만약에 인간관계가 힘들었었다고 한다면
한다 그러면요. 올 한 해 사랑과 이해하는 마음으로 2022년에는 새롭게 시작하시면 좋은 한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일간별 운세를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명리를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일간이 뭐다 이 정도 아마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요. 태어난 날인 일주에 그 위에 있는 천간을 의미하는 이 일간은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그게 초보자셔도 좋고요. 또 이런 명리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일간이 뭐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간은 내 사주 각각의 사주 8글자 중에서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글자이면서 내 사주의 중심이 되는 글자예요. 바로 한 사람의 근원적인 지향점을 말하고 있는 그런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만약에 내가 간목일간을 갖고 있어요. 이 간목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간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결국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간을 올해 이민년에 대입해서 일간의 운을 보는 것은 좀 의미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간단한 일간 운세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로 보셔도 되고요. 각 일간을 알고 있는 분들은요. 관심 있게 자기 일간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목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일간은요. 이민년에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폭발적으로 바깥쪽으로 내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왕성한 활동력으로요. 여기저기 사방팔방을 누비면서 한 해를 보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을목일간 같은 경우에 이민년은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경쟁심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경쟁이기 때문에요. 이 경쟁적인 상황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추게 되신다고 그러면요. 정말 발전하고 그다음에 성장하는데 즐겁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병화일주에게 이민년은요. 영성을 탐구하는 한 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측면 그런 쪽 특히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활동이 높아져 하시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그리고 이 병화에게 이민년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바라보면서 쉽게 말하면은 나 자신을 둘러싼 조건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되게 아주 직관이 뛰어나지기 때문에요. 예술적인 그런 센스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직관적인 감각이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민년에게 정화일간은요. 직관과 통찰 그리고 돌아보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화의 아름다운 열정이랑요. 이민년의 직관이 어우러져 가지고요. 굉장히 풍요롭고 또 안정적인 한 해를 보내실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토일간에게 이민년은요. 다소 변화랑 변동을 겪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세요. 특히 좀 특이성이 있는 게요. 원하지 않는 그런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내가 희생하고 조금 헌신하거나 봉사해야 되는 상황을 내가 만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요런 상황이 나온다고 그러면요. 무토일간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넉넉함, 여유로운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요. 위기를 대처해 내신다면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어떤 굉장히 명예가 생기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토일간에게 이민년은요. 평소처럼 안정적인 발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본인의 삶을 보다 더 좀 정돈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조건을 맞춰가면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발전, 안정적인 성장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금일간에게 이민년은요,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될 걸로 보여져요. 특히 사회적인 활동 때문에 바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눈이 넓어지게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생각의 틀도 그만큼 커지고 유연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다양한 일에서 자기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를 넓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바라보시고 다양한 일들에 다양한 일 속에서 자기의 가능성을 찾아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추천드립니다. 신금일간에게 이민년은요, 굉장히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치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또 나아갈 앞으로의 방향도 계획하는, 그러면서도 자기의 몫을 꼼꼼하게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현명하게 한 해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수일간에게 이민년은요, 한 가지 주제에 매진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이 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보이기 때문에요. 한 우물을 판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본인이 하시던 일 혹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실 때에도 한 가지 일에 전념하셔서 자기만의 성과물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본인이 뭐 잘할 수 있는 일이 많아갖고 여러 가지에 손을 대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드시더라도 한 가지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개수일간에게 이민년은요, 자기의 표현을 굉장히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표현을 활발하게 하면서 이제 다니시겠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의 그런 어떤 자기가 받을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잘 챙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방, 주머니를 잘 열어서 착실하게 채울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이민년의 운을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